갈아타기가 절반 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수자의 57%가 기존 집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퍼센티지인 거예요. 그래서 21년 시장 과열기보다도 13.5% 높고요. 이거는 전체 주택의 그냥 10채 중에서 6채가 다 갈아타는 수요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주에 88 대책이 나왔죠. 88 대책에 대한 그런 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8월 초부터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한경에서도 그런 타이틀을 달았었는데, 오름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서울집값 20주째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차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어쨌든 이게 0.3이었던 때거든요. 주간 0.3에서 그 다음 주 0.28, 그 다음 0.26 이렇게 주마다 0.26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이 실거래 동향조사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세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뭐 톡방에서는 이게 7말 8월이 뭐 휴가 시즌이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난주 월요일 영상에서 그랬듯이 일단 자산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불확실성이 이제 살아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에 트럼프가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땐 트럼프 수혜주를 찾으면서 좀 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오면서 둘 간에 막 요고상박 구도로 가니까, 팽팽하게 가니까 결국은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불확실성을 이제 11월까지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일단 최소한 9월 10일에 미국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9월 10일 토론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정말 선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토론이 이제 정말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관망세나 관조세나 이런 게 있을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게 된 거죠. 최근에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헤럴드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지방에 있는 빌딩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산다 이런 기사를 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은 6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총 6,150건인데 이 중에서 서울 외 거주자가 1,496건 정도 샀다 이렇게 했거든요. 퍼센티지 보시면 알겠지만 20% 살짝 넘어가는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6월 거래건 중에서 이 녹색 선이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외지에서 매수하는 주택의 이 왼쪽은 총수.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여기 19년, 여기가 20년, 여기 21년인데요. 보시면은 월간 거의 한 3, 4천 건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이 4천 건 외지에서요. 서울 부동산은 월에 8천, 그러니까 이제 훨 많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건 이제 주택 기준입니다. 주택 기준인데, 그렇게 매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크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주택자가 그냥 다른 1주택으로 갈아타는 실수요 마켓이지, 원정 매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그런 시기에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매수하는 시장이 평년스럽다 이런 거지, 올해 유난히 높다 이런 시장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고가 하이엔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다른 논리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한겨레가 냈던 기사, 지난주에 한겨레가 냈던 기사가 올해 시장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한겨레가 단독으로 국토부한테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채널에서 이 자금조달 계획서가 만드는 시장 얘기를 한참 해드릴 생각이고요. 근데 보면은 갈아타기가 절반 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수자의 57%가 기존 집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퍼센티지인 거예요. 그래서 21년 시장 과열기보다도 13.5% 높고요. 이거는 전체 주택의 그냥 10채 중에서 6채가 다 갈아타는 수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그러면 갈아타지 않는 수요는 0에서 1주택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다주택이 되는 건데, 0에서 1주택으로 가는 거는 뭐 신생아론이 됐던 뭐가 됐던 주담대가 됐던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가는, 진짜 말 그대로 실수요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88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그렇게 의견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에너지경제신문에서 그 8월 11일에 그러니까 주말에 인터뷰를 한 거는 그냥 88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서울 집값 못 잡는다 이렇게 좀 혹평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5분을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 기사들은 이제 뉴스를 검색하시면 간단히 아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88 대책이다 보니까 정비 사업 어느 100만 년에 활성화되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빌라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말고 빌라 사라는 거냐 뭐 약간 이러면서 좀 톤이 안 좋은 그런 인터뷰들을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집값 상승 진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인터뷰가 전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죠. 그래서 지난주 88일에 이제 라이브를 켰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대책이라는 거는 되게 데이터 기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88 대책의 핵심은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짓는 것도 아니고 구도심 정비사업을 뭐 새 정비사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에서 매입하는 게 16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이제 시장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기능이 전세 뭐 한 50% 정도였다가 지금 30% 언더로 전세가 붕괴가 됐고 그래서 민간 임대인이 전세 살지 못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비아파트에 전세 들어가서 살기가 불안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공이 민간 임대인이 아니라 공공이 임대주 성격이라고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임차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종전의 리스크는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종전에는 임차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임대인이 요 부동산은 괜찮은데 다른 부동산 어디에서 물려 있는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막 쿠션 치고 연계 치고 오면서 갑자기 이 부동산이 청산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 믿는 게 만성적으로 생기는 건데 공공임대 그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임대가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그 전세 위기를 붙잡아주는 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무제한으로 구입하겠다. 민간 시공사한테, 민간 사업주한테 지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짓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싸게 사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사주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안 짓겠죠. 그래서 이 사업도 잘 되려면은 좀 매수하는 단가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태도 자체가 1금융권 대출받게 해줄게. 지금 비아파트 주택사업자 중에서 1금융권 대출 받는 사람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1금융권 대출받게 해줄 거고 이제 정책자금 대출 금리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양 리스크가 없는 거죠. 사실상 다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그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산 집의 임대주는 공공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더 싼 가격에 전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시장이 잡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아파트 얘기만 하시는데 서울에만 해도 지금 400만 가구 중에서 200만 가구가 다 비아파트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아파트만 주택인 것처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되면 사실 이 난리도 어디서 나오냐면은 비아파트에서 전세 시장이 기능이 날아가게 되면서 비아파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소형 주택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하면은 저는 88 대책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88 대책이 먹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 시장이 이런 어떤 믿음, 다시 신뢰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거를 건드리는 대책을 냈기 때문에 중간에는 막 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거를 예민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 주택시장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무제한 비아파트 공급 프로그램을 런칭한 대책이다. 그래서 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초고가 주택을 밀어 올린 거는 비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이죠. 그래서 초고가 주택시장이 랠리를 멈춘 거는 자산시장이 랠리를 멈추면서 같이 나왔거든요. 지금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자산시장이랑 정말 동조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산시장이 향후에 랠리를 펼칠지 아닐지도 이제는 주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 고점이라고 말하는 시점이 24년 7월. 어쨌든 그때 한번 고점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 후 재상승하고 있지만 고점비 여전히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24년 7월 전고점을 뚫고 다시 간다고 보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와중에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장세는 어쨌든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